코카의 행복한 주식 투자. 안녕하세요. 행투지기 코카입니다. 이번 시간은 코카의 관심 종목인 다날에 대하여 간단히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점검하시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카의 관심 종목 중에 하나인 다날에 대해서 여러 번 팔로우 영상도 올려드렸었는데요. 이 다날에 대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특별히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상당히 횡보 장세를 오랫동안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실 수 있겠다. 다른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다날은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긴급으로 점검하면서 한번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대응을 펼쳐보는 것이 좋을까를 한번 같이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대로 지금 이 다날이라는 종목을 관리하고 커버하는 증권사가 없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컨센서스를 발표했던 또 리포트를 발표했던 증권사가 한 군데 정도 있었는데 이제 없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적 변동이라든지 또 전망에 대한 내용이 전혀 나오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다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깜깜이, 그러니까 실적이 어떤 식으로 성장할 건지 떨어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정보가 전혀 없는 깜깜이 상태로 매 분기마다 실적을 발표할 때만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를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한편으로 말하면 그만큼 이 다날이 시장에서 약간 외면받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좋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뉴스와 공시 같은 것들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뭐 특별하게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관심에서 좀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다날이 포함되어 있는 테마를 잠깐 보시면은 다날은 휴대폰 결제 서비스죠. 네, 휴대폰 결제 서비스이기도 하고 또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인데요. 제가 관리하는 테마 노트를 잠깐 보시면은 지금 결제 서비스에 해당하는 이 테마 업종군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지금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죠. 여전히 관심 밖에 있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자산, 블록체인 이것도 물론 결제 서비스보다는 조금 더 최근에 상승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다른 인기 업종이나 테마에 비해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하고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그런 테마이기도 한데요. 지금 뭐 다시 뭐 코로나가 너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3단계 뭐 어떤 조치들을 취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 휴대폰 결제 서비스 또 디지털 자산, 특히 블록체인 이게 상당히 인기 있는 테마라고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힘을 못 쓰고 있다.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오히려 크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테마다 뭐 이렇게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 아직까지도 시장의 관심에서 좀 벗어나 있다. 특히 휴대폰 결제 서비스는 좀 많이 벗어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정 주가는 뭐 실적이 변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크게 변동이 없지만 그래도 한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은 다날은 지금 2021년의 실적 전망을 가지고 적정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적정 주가는 202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7,885원, 7,885원. 지금보다 꽤 많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죠. 꽤 많은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2021년의 적정 주가입니다. 물론 이제 2020년은 뭐 며칠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2021년 적정 주가를 봐야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2020년의 적정 주가는 이미
충분히 달성을 했죠. 2020년의 적정 주가는 5,955원이었거든요. 여기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5,955원인데 지난 9월 초에 이미 도달을 해서 실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2021년 적정 주가를 보는 것이 더 좋고요.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선은 2021년 적정 주가 하단 밴드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2021년의 입장에서는 이 하단 밴드인 5,143원 이하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선인 5,143원 밑으로 가는 것은 엄청난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5,143원을 이번 주에 하향 이탈했기 때문에 2021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뭐 이 정도까지 5,100원대까지 뭐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밑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뭐 다른 한편으로 표현하자면 정말 싼 가격이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떤 적정 주가의 하단 밴드를 이탈하면 물론 당연히 싸진 거지만 이렇게 물음표를 달 만큼 많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매물벽도 많이 쌓이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에 그만큼 관심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런 적정 주가 하단 밴드조차도 이탈해버리는 상황이 됐거든요. 물론 지금 2021년은 아닙니다만 2021년이라고 봐야겠죠. 앞으로 1년 동안은 최소한 5,143원인 그 적정 주가 하단 밴드와 그 다음에 적정 주가라고 보여지는 7,885원 이 구간 내에서 2021년에 주가는 움직여줘야 된다. 뭐 이렇게 올랐다가도 내렸다가도 하는 이 구간대에서 움직여주는 것이 적정 주가의 계산에서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저평가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주의를 가지고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올해의 적정 주가 하단 밴드는 약 3,884원 정도였고요. 이 금액은 사실은 올해 8월 달부터 이제 좀 돌파를 했던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8월, 9월 이때 적정 주가 하단 밴드와 이제 적정 주가를 타치했는데 사실 이건 적정 주가는 원래 그 전에는 3,884원보다 더 낮았던 게 하단 밴드였거든요. 더 낮았던 게 하단 밴드였는데 주가가 오르면서 적정 주가도 같이 등달아 올라가는 그런 계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3,884원이 2020년에 적정 주가 하단 밴드인데요. 지금은 지나간 과거니까 이걸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보실 필요는 없고요. 지금은 5,100원대, 5,143원, 그 다음에 올해의 그러니까 2021년의 적정 주가인 7,885원 정도를 주의 깊게 한번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실적이 이제 이렇게 컨센서스로 나오질 않고 깜깜이로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기본적 분석보다는 기술적 분석이 더 그 힘을 발휘할 때고 기술적 분석으로 대응에 더 많이 연관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다날의 주봉 화면인데요. 주봉 차트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 첫 번째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주봉 이동 평균선을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12주 이동 평균선을 주의 깊게 본다 그랬죠. 차트를 좀 크게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선이 바로 12주 이동 평균선입니다. 12주 이동 평균선인데 그동안 사실상 계속 꽤 오랜 동안이었죠. 차트를 조금 꽤 오랜 동안 언제부터냐면은 8월부터 그죠? 8월 7일 해당하는 주부터 계속 이 12주선 위에서 주가가 놀았어요. 여기 노란색 선 위에서 계속 노란색 선 위에서 이 주가가 지금 계속 이렇게 유지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들어서 처음으로 8월 이후 처음으로 이 12주선 이동 그러니까 12주 이동 평균선을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물론 한 주만 이탈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제가 한 주 정도는 더 기다려 본다 그랬죠. 그 다음에 더더군다나 우려스러운 것은 바로 여기 밑에 있는 노란색 점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노란색 점선은 12주 저점 평균과 12주 고점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12주의
저점 평균마저도 이탈했다. 쉽게 말해서 저는 이렇게 크게 권역을 두거든요. 이 권역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그래도 12주선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보는데요. 사실상 12주 이동 평균선, 저점 이동 평균선마저도 이번 주에 이탈해 버렸기 때문에 아주 우려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잘못하면 주가가 하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잘못하면 물론 한 주 정도 이번 주 이제 오는 한 주 정도를 또 지켜보겠지만 잘못하면 다날은 포카의 관심 종목에서 벗어날 수도 있는 그런 안 좋은 수준일 수도 있습니다. 단 하나 희망적인 내용을 드리자면 대개의 경우에는 이 다날이라고 하는 종목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그런 가정에서는 이 12주 저점 평균을 이탈하고 나면요 강한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12주 저점 이동 평균 점선으로 된 이걸 이탈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12주선도 이탈했죠. 이 두 가지를 이탈했기 때문에 강한 반발세가 들어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 한 주 동안에 이 만들어질 다날의 주봉이 상당히 중요한 주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일봉상에서 한 번 더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한 주는 앞으로 다가올 한 주, 그러니까 2020년의 마지막 주죠. 영업일이 며칠 되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주 동안에 어떤 봉을 만들어내는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이탈을 감시할 수 있는 보스티안 지수는 이미 12월 첫째 주부터 지금 사실은 데드가 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지금 약간 세력들이 이탈하고 있으면서 또 그로 인해서 주가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에 반면에 이 거래량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강력한 세력들의 이탈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보스티안 지수도 물론 데드가 나긴 했지만 그 기울기나 그 시그널선과의 이격을 봤을 때만 볼 때 크게 지금 세력이 빠져나가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단지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있고 많은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매수에 큰 힘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빠지는 그런 형태로 지금 나타나는 거라 일단 한번 그 매기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런지 한번 다음 주에 중요한 또 고비라면 고비를 맞이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봉상에는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봉상의 기술적 분석을 한번 보면 네, 일봉상에서는 제가 항상 지금 어떤 주가 상태인가를 제가 항상 먼저 확인을 한다 그랬죠. 이미 다날 영상을 여러 번 보신 분들은 지금은 다날인 레벨 스테이 구간이다. 여기서부터 지금 스테이 구간을 이렇게 지금 가지고 가고 있죠. 여기서 주가가 들락날락 들락날락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 10월 초부터 거의 3개월 동안 이런 횡보 장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흔히 박스권에 갇혔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박스권 저점과 박스권 상단이 그러니까 하단과 상단이 지금 정확하게 만들어졌거든요. 그 사이에서 주가는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의 위치, 현재 이번 주의 주가의 위치는 거의 박스권 하단, 그러니까 레벨의 하단 부분까지 지금 밀려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레벨 단을 저는 보통 3등분을 또 하죠. 3등분 분할선을 이용해서 지금 3층, 2층, 1층 이렇게 그 레벨 단을 3등분으로 나눠서 거기에 적절한 비율로 이렇게 매집을 해 나가고 매집이 완성되고 주가가 이 레벨을 업하는 그 순간에 이제 수익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접근을 하게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3층, 2층, 1층의 3층의 그 구간 중에 1층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지금 밴드의 하단이 4,660원 정도 부근이거든요. 4,660원 부근이기 때문에 사실 그 폭이 뭐 한 2, 3%밖에 되지 않습니다. 2, 3%만 더 밀리더라도 이 4,660원 정도 때까지 밀릴 수 있는 하단대까지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를 마지막 매수 타점으로 보고 있고요. 마지막 물량을 모을 수 있는 물론 떨어질 때의 물량 매집입니다. 저는 떨어질 때 물량을 50% 매집하고 올라갈 때 불타기 접근으로 50%를 매집해서
이 레벨이 업되기 직전에 100%를 충분히 확보한다는 게 1차적인 목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논리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는 여기에서 물량을 매집한다면 제가 원하는 물량의 한 50% 정도를 매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석 달 동안 횡보 장세를 보이는 동안 제가 석 달 동안 물량을 매집한 게 50% 정도 물량을 매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운이 좋게 반등이 다시 기술적 반등이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이때도 또 매집을 해 나가면서 3층에서는 100%를 매집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사실은 3층을 뚫을 뻔한 게 11월 말경에도 한번 뚫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12월 초에도 한번 뚫었었던 적이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조금 내용을 더 살펴보자면 아, 제가 여러분들께 이 관심 종목을 처음 말씀드린 게 10월 초거든요. 10월 초부터 저는 주가가 하락할 때 3층, 2층, 1층 구간에 물량을 매집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할 때도 물량을 매집했다가 레벨업이 시작되는 구간에서 레벨업이 되면 계속 홀드를 하고 매매를 중단합니다. 저는 레벨업이나 레벨 다운에는 절대 매매를 하지 않는다고 했죠. 하지만 레벨이 업이 실패를 하고 바로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길래 저는 다시 이 주가가 하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예상하고 저는 여기에서 충분히 매집했던 물량을 많이 익절을 했습니다. 익절을 한 상태였고 다시 지금 물량이 떨어질 때 다시 추가로 매집하는 그런 전략을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하단선에서 어떻게 지지를 잘 받고 올라갈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건데요. 기술적으로 그 부분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같이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레벨 하단선까지 지금 주가가 좀 밀려 있는 모습인데요. 레벨 하단선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4,600원대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631원 여기 초록색 선, 연두색 선이 있죠. 이게 이제 그 주봉상의 그 피보나치 수율에 의한 지지선입니다. 그러니까 36%에 해당하는 지지선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 돼요. 여기에 있던 5,200원대는 24%의 지지선이라서 물론 이것도 지지선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긴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이 4,630원대의 지지선이 훨씬 더 강하게 지지받는 것이 일반적인 통계거든요. 피보나치 이론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이 하단선 그죠? 이 레벨의 하단선인 4,660원대 그 다음에 또 피보나치 수율의 36% 구간인 이 4,600원대가 지금 거의 비슷하게 겹쳐져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상당히 강한 지지선이 될 확률이 많다. 저는 이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률을 한번 믿어보고 베팅을 할 수 있다. 베팅할 수 있는 구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지금 앞으로 설명드린 기술적 보조 지표들은 너무너무 안 좋은 상태예요. 하지만 지금 레벨에서 마지막으로 한번 성부를 걸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이탈되는 것이 확인해지면 그때는 저도 손절이라는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손절이 되면 1차적으로 다날은 제 관심 종목에서 약간 멀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번 주, 다음 주, 오는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고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루 정도 이틀 정도 살짝 이탈하는 거 가지고 이 부분이 이탈됐다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최소한 3일 정도 추세가 이탈로 만들어질 때 그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편인데요. 일단은 4,600원 구간 4,630원에서 4,660원 이 구간대가 강력한 지지를 보여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고 대응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를 잠깐 보시면은 볼린저 밴드는 사실상 이날이 며칠이냐면 12월 23일이 지금 볼린저 밴드를 타치한 마지막 날이에요. 타치한 마지막 날이고 12월 24일 날 차트를 조금 더 키울게요. 12월 24일 이날 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이죠. 하단선이 여기 있고 하단선을 꼬리까지 포함한 모든 그 캔들이 이탈을 해버렸어요. 타치에서 벗어났죠. 쉽게 말해서 양봉으로 타치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이미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이제 이탈을 하고 안녕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모습을 제가 보인다 그랬죠?
볼린저 밴드는 핑퐁으로 아래 위를 왔다 갔다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위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어디를 만나기 위해서? 바로 볼린저 밴드 상단선을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하나만큼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지지선과 맞물려서 조금 지금이 매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그러니까 하락시 매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다시 상승 방향으로 틀어서 볼린저 밴드의 중앙선인 21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것이 확인해지면 그때는 물량을 계속해서 추가로 담아 나가면서 매집을 더 강력하게 해 나가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볼린저 밴드 상태로만 보면 지금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고 거의 다 내려올 때까지 내려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일목균형표상으로는 조금 우려가 깊어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선행스팬상에서는 의문이 발생했죠. 선행스팬 1이 선행스팬 2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의문을 발생시켰고요.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일단 지금 현재 가격대가 구름대 밑에 위치하는 그런 상태로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이제 후행 스팬도 밑으로 떨어지는데 후행 스팬마저도 여기에 있는 가격대 밑을 떨어뜨렸고요. 심지어는 거기에 지지를 기대할 수 있었던 이런 구름대, 이 부분에 구름대가 있죠. 구름대 부분도 이탈했다. 일목균형표 상으로만 봤을 때는 다날은 지금이라도 당장 처분해야 됩니다. 기술적 지표의 입장에서 일목균형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문인데다가 지금 구름대 이탈, 후행 스팬도 가격대 이탈과 함께 구름대 이탈, 이건 가장 최악입니다. 일목균형표 상에서 이 물량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4,600원대의 지지선을 지지하지 못하고 더 떨어진다면 사실은 다날은 손절을 치고 당분간 거리를 좀 두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선이 있는데요. 상승 추세선도 지금 3일 전부터 이탈을 해가지고 지금 떨어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금요일날 약간의 양봉을 만들었고 또 양봉의 꼬리도 윗꼬리도 만들어져 있지만 일단 상승 추세선도 지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다시 회복해서 올라갈 땐 이 상승 추세선이 반드시 또 어떤 저항으로 또 그 작용할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잘못하면 올라갔다 여기서 맞고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선을 어떻게 강하게 돌파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다날은 지금 다음 주 또는 다다음 주까지 강력한 돌파가 나오지 않으면, 강력한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도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스토캐스틱은 일간, 주간, 월간, 연간으로 제가 네 가지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를 한꺼번에 사용을 하는데요. 지금 일간에 해당하는 스토캐스틱도 에너지도 지금 계속 하향을 하고 있고요. 그보다 제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주간이 사실상 이렇게 데드가 난 상태로 깊이 있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그 K 값이 지금 24%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매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과매도 구간이 빨리 자리를 잡고 이제 턴어라운 하면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의 시작이 될 수 있는 또 분기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런 상태인 걸 봐서는 아까 제가 일봉 상태에서 일봉 차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곧 저지선이 또 지지선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해보는데요. 일단 스토캐스틱 에너지 상으로도 지금 일간, 주간, 월간이 계속 하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조지표 RSI라든지 CCI도 계속 하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날이 기술적 분석으로 인하면 아주 안 좋은 최악이다. 안 좋은 최악이고 지금 마지막 버틸 수 있는 바닥권까지는 왔기 때문에 지금 물량을 던지고 나가는 것은 잘못하면 내가 팔면 올라가네? 라는 상황을 겪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는 단계이긴 합니다만 아주 위험한 상태까지 내려와 있다. 손절이나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명심하시고 여러분들도 같이 함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실 차트는 DMI 차트인데요. DMI 차트도 사실은 한 3, 4일 전부터 지금 다시 데드 크로스가 났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 다날이라는 종목이 그래도 계속 골든 상태를 유지했죠. 쉽게 말해서
여기 있는 D 플러스 값이 D 마이너스 값 위에 있는 골든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이것이 며칠 전 정확하게 날짜로 치면 12월 22일부터 지금 3일 연속 데드가 난 상태로 가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수급 또한 지금 별로 재미없는 모습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쓰지 않고 이걸 관리를 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외국인이나 기관의 매수세가 참 재미있게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매 동향을 잠깐 보시면은 상당히 저조한 기관이나 외인들의 유입이 보이고요. 뭐 외국인이 지금 한 이틀 연속 사긴 샀죠. 사긴 샀지만은 금액이 결국 1억 3,600, 뭐 2억 6,500 정도의 아주 미미한 수준의 거래량을 동반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관심이 없다. 시장에서 단아를 그렇게 주의 깊게 보고 있지 않다. 그러니 이렇게 주가가 슬금슬금 빠지는 겁니다. 거래량이 거의 없는 상태로 슬금슬금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회사가 정말 나빠서라기보다는 관심이 그만큼 없다는 건데요. 관심이 왜 없겠어요? 관심 없는 것은 그만큼 그 회사의 실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눈에 확 띌 만한 어떤 내용이 지금 포착이 돼주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곧 내 밑에 있는 지지선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또 대응도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DMI 지표까지 봤을 때만 해도 DMI 지표도 지금 좋은 모습은 아니다. 수급도 좋은 모습은 아니다. 물론 이제 밑에 있는 MFI나 또 OBB 거래량 지표는 조금 살아나는, 워낙 거래량이 지금 바닥이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바닥으로 계속 가다 보면 이게는 약간 돌아가는 그런 보조 지표상 약간 상승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은 보이긴 하는데요. 이건 워낙 거래량이 바닥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둘 내용은 아니고요. 지금 DMI나 수급이 좀 좋지 않은 모습도 기술적으로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헤이킨 차트를 즐겨본다 그랬죠. 헤이킨 차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은 이날부터 일봉상으로 이날부터 매도 사인이 떴고요. 그죠? 매도 사인이 떴고 그 다음에 주간상으로는 지지난주부터 지금 매도 사인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일간, 주간 모두 매도 구간이다. 그러니까 하방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매물 부담을 잠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요. 지금 매물은 현재 위치가 가격의 위치가 거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꽤 많은 매물대에 우리 현재 주가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위에 있는 이 매물대가 지금 현재 전체 주가 중에서 가장 많은 매물대입니다. 약 한 14.18% 정도. 이게 지금 20단계로 전체 금액을 나눠놨기 때문에 한 막대가 5% 정도가 평균입니다. 5% 정도가 평균인데 이게 14.18%. 물론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도 12.31%, 또 그 밑에 바로 밑에 단계도 10.99%로 상당히 많이 그 물량들이 지금 이 구간에 뭉쳐져 있고 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가는데도 상당히 저항으로 작용할 거고 또 밑으로 떨어지는데도 상당히 또 지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엄청난 눈치 보기 또는 힘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대는 지금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이 아닌 게 바로 위에 단이 가장 많이 매물이 몰려 있는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거래량과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또 하나의 또 다른 부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따로 매물대를 기록하는 것 중에서는 최근에 지금 매물대를 보면은 계속 익절 물량이 많습니다. 손절해서 주가를 떨어뜨리기보다는 지금 물량을 파는 사람들은 이익을 보고 파는 사람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상승의 기운을 크게 못 느끼고 더 이상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더 떨어지는 것을 예상하고 지금 물량을 던진다. 근데 그 물량을 던지는 힘이 주로 이렇게 이익을 보고 파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그런 데이터를 제가 접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스토캐스틱 에너지 차트를 이제 제가 수치화한 건데 이건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저만의 어떤 노하우를 가지고 만든 그런 데이터인데요. 지금 보통 이게 이제 상승할 때, 하락할 때 힘, 상승할 때 힘, 하락할 때 힘, 상승할 때 힘인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난번 하락했던 힘이 0.13으로 하락을 했는데 이번에 상승하는 힘이 오히려 마이너스권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 말은 상승의 힘이 전혀 없다는 그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사실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하락의 이 힘보다 상승의 힘이 점점 상승 힘이 더 세게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또 하나의 우려스러운 기술적 접근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량을 매도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너무 많이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가격대에 그 레벨의 가장 아랫단, 그죠? 한 4,600원 단 부분에서 4,600원에서 4,630원, 뭐 4,660원 여기에서의 지지력을 한번 마지막으로 믿어보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이 밑으로 떨어져서 이 가격대에 오면 한 번 더 추매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무너지면 그때는 손절을 결정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시 반등할 때는 그 반등의 힘에 따라서 오히려 또 더 추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워나가서 이 레벨단을 돌파하고 올라가기를 기대하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의 실적이 아직은 2021년에 실적을 끌어왔을 때는 아직도 저평가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게 가겠지만 기술적으로 단기적으로 이 부분이 무너진다는 것은 너무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일목균형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지지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저는 거기에 맞게끔 대응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간단하게 다날이 많이 우려스러운 종목이 되어서 제가 간단 긴급 점검으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데요. 저는 간단한 영상도 30분이 나오네요. 어느 구독자분께서 간단한 영상도 길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농담을 본 댓글을 본 기억이 나는데요. 어쨌든 더 핵심적인 내용만 잘 파악을 해서 여러분들께 짧은 영상으로 긴급 점검 영상은 올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나라도 더 말씀드리고 싶은 욕심에 시간이 길어집니다. 지금까지 쿼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